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의사 김원장입니다. 우리 살찌는 체질, 그리고 살 잘 안 찌는 체질, 이런 체질 차이가 있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다들 알고 있었죠. 물론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좀 되었습니다. 당장 먹방 유튜버분들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을 드시면서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운동을 따로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타고난 체질이라는 건 있는 거구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먹으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뭘 많이 먹으면 바로 살이 찌거든요. 근데 저 같은 체질, 그러니까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은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살찔 행동을 해서 살이 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살찔 행동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살이 찔 사람이어서 살이 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만약 후자라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자 후자 양쪽 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살이 조금씩 덜 찌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식단, 운동, 수면입니다. 자, 운동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운동하면 살이 빠질까요? 이 질문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환자분들 오면 지금 당장 살 빼는데 운동 안 중요하다, 운동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태 이 채널 자주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얘기를 제가 거의 잘 안 했었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단기간에서는 운동해도 살 안 빠진다는 게 맞는 말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운동을 한다고 칼로리가 얼마 안 빠지거든요. 우리가 러닝머신 올라가서 막 뛰다가 앞에 칼로리 몇 칼로리 빠졌는지 수치가 나오면 보고 놀랄 때가 있죠. 한참 걸은 것 같은데 300kcal 채 안 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밥 한 공기도 안 빠진 거죠. 진짜 몸에 칼로리 다 빼내겠다고 각오하고 뛰어야 300kcal 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고작 밥 한 공기 칼로리 빼내면 뭐예요? 식욕이 엄청나게 돕니다. 그 식욕 때문에 밥 한 공기 이상도 먹을 수 있게 돼요. 정신력으로 굶으면 된다고요? 자, 엄청 뛰고 나서 굉장히 배가 고픈데도 정신력으로 굶는 거는 의지력으로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절대 장기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운동이 당장 칼로리 빼내는데 쓸모가 없는 이유는요, 만약 칼로리를 많이 빼는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칼로리를 덜 빼는 방향으로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운동했을 때 500kcal 빠졌는데 한 번 다시 하는 순간 500kcal 같은 운동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러닝머신에서 뛰어도 그 앞에 나오는 칼로리 숫자보다 실제 빠진 칼로리가 갈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꼭 그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좀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이 단기간에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근육이 생기면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의미하죠. 이 잘 키운 근육은요, 우리 몸에 칼로리를 태우는 공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요, 비시즌에 몸무게가 확 불어나도 맘만 먹으면 조금만 식단 조절하면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즌 중에 확 뺄 수 있는 게 근육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칼로리를 빼주는 공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살 빼는 운동으로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칼로리 빼는 이 근육 공장을 키워놓으면 좋은데 어떤 공장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공장은 크면 클수록 칼로리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단연 하체 운동이에요. 다리 근육은요, 사람에 따라서 인체 전체 근육의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의 근육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운동 종목으로는 스쿼트를 추천드리고요.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힘드신 분은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뒤꿈치 들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근육 공장이 완성되면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쑥쑥 클 수도 있지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이 간단하게 뼈가 있고 뼈 둘러싼 조직들이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지방층이 덮여 있잖아요. 초보자의 경우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초반에 근육이 조금 붙는데 겉에 지방층은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다리나 몸이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서 살이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살이 더 찐다고 운동을 그만두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살 빼주는 공장을 만들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빼는데 운동에 대한 관점,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 당장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살을 빼보겠다, 이런 접근은 사실 좀 틀린 접근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편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살을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살이 빠지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근데 결국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가 뭐 한 달 뒤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몰아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로 당장 살을 뺀다고 생각하고 막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신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긴 근육으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뭐 운동선수 수준은 절대 아니더라도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단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꿔주는 음식, 이거 드시면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나 설명을 좀 하시는 걸 봤는데요. 뭔가 좀 그럴듯도 하고,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치 약과 비슷한 그런 뛰어난 음식을 먹어서 내 체질이 바뀌는 그런 상상. 근데 실제로 체질이 변하려면요, 어떤 음식을 추가로 먹기보다는요,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특정 음식들을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는데 뭘 먹을지 생각하시기보다는 뭘 안 먹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거랑 같은 이치인 거죠. 살 빠지는 체질로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끊어야 되는 대상은 단연 당분과 가공식품이고요. 먹는 시간까지 조정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당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에이, 뭐 다이어트 할 때 단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근데 이 정도로 중요한 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단 거 계속 드시면은, 특히 당류 100g 이상 드시면은 하루에 그냥 다른 거 어떻게 하든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하고요. 살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 게 땡기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에 단 걸 좋아하는 세균들이 잔뜩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우리 몸이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균은 그 수가 이제 조단위일 정도로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이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중 하나는 뇌인데요. 이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는 게 이제는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단 거 계속 먹고 싶은 사람은 이미 뇌가 달달한 것에 도파민을 좀 얻도록, 거기에 의지하도록 변해 있고, 그 이전에 장내 세균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유해균들 위주로 변해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을 좀 끊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2주 동안은 당류를 아예 끊어주시고요. 유산균을 섭취해주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찌거나 비만 같은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내 건강만 바꿔도 뇌 건강까지 바뀌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2주 동안 단 거를 완전 끊고 살다가요, 2주가 지나죠? 그럼 보상 심리 때문에 엄청나게 단 게 땡길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장내 세균총이 단 것을 안 찾는 그런 세균들 위주로 구성이 변하면요, 자연스럽게 단 것을 찾는 갈망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진짜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리셋한다고 생각하고 단순단 끊고 유산균 드시면서 단백질 많이 섭취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단백질 쉐이크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워낙에 좀 저질의 단백질 쉐이크들 많고요. 제가 구성 성분 살펴보니까 탄수화물, 당류 꽤 있는 게 많습니다. 맛 때문에.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단백질 쉐이크는 몸 키울 때 먹는 거예요. 살 뺄 때 드시는 거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하실 때는 살코기 위주의 육류나 생선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가공식품 얘기 잠깐 할 건데요. 가공식품은 금방 흡수가 돼서요, 혈당을 좀 빨리 올립니다. 그러면 지방 축적도 많아지고 허기도 빨리 느끼게 돼요. 실제로 호르몬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온 세상이 가공식품인데 대체 뭘 다 끊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 어떤 걸 끊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예전에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끊으셔도 충분합니다. 뭐 피자, 햄버거, 라면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먹고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배달 음식만 끊으셔도 많이 도움될 거예요. 뭐 라면 한두 번 정도는 솔직히 괜찮아요. 밥만 안 말아 드시면요. 근데 이제 주로 배달 음식으로 시키는 것들, 뭐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좀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안 시켜 드시는 게 습관이 되면은 돈도 절약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간식은 원래 추천드리진 않지만 저희 채널 공식 간식 있죠. 오방달자, 오이, 방울토마토, 달걀, 자몽,
요것들만 이제 간식으로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간식 드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가능하시다면 16시간 정도의 공복기간을 갖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리고요. 요즘 아침 안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아침을 안 드시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수면 최소 5시간 전에는 끝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잘 자는 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잘 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식사를 수면 좀 5시간 전에 일찍 끝내는 것도 당연히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도 너무 늦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상 12시간 정도 지나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오 전에 섭취를 끝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수면의 질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저희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린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요즘은 어플 따로 안 깔아도 다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저녁에 무조건 틀어주세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블루라이트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낮에 쐬는 블루라이트는 뭐 상관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쬐는 햇빛, 거기 햇볕에도 블루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블루라이트가 밤에 저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뇌가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턴이 꼬이게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보시더라도 저녁에는 꼭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처음에 불편해도 금방 적응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이 수반되긴 하지만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들이시면은 분명 지금보다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더라도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정말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그런 체질로 변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뭔가 했을 때 뭔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막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가 꽤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한 것도 그렇고요. 다이어트로 치면은 그냥 날씬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살이 안 찌고. 어차피 노력해도 저렇게는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막 그렇게 생각 들면 사실 노력 더 안 하게 되고 망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나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주제에 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단기간 결과에 실망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하나씩 오늘 말씀드린 습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영상 결론입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을 운동, 식단, 수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 당장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생각보다는 살 안 찌는 체질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하체 운동이고요. 스쿼트 추천드립니다. 무릎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뒤꿈치 들기나 조깅 같은 걸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식단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살 빠지는 체질로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먹던 음식을 끊어야지 체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먹던 음식 중에 끊어야 될 음식은 단순당, 그리고 가공식품인데요. 당류 음식은 2주 정도 끊어보시고 가공식품은 아예 끊으실 수 없다면 배달 음식만이라도 좀 절제해 주시고요. 하루 중 마지막 식사를 수면 전 5시간 전에 끝내주시면 좋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 공복을 16시간 정도 이상을 잡으면 좋습니다. 또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 커피는 되도록이면 정오 전까지만 좀 드셔주시고요. 저녁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스마트폰 꼭 켜셔서 잠 잘 잘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체질 바꾸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거는요, 몇 년, 몇십 년 엄청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당장 2달, 3달 정도면 좋아지고 100일 정도면 체질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버티는 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막 식욕이 계속 올라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단계 땡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환약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